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박수희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 또래에서는 그게 매우 드문 경우였거든요.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린 시절부터 소꿉놀이를 엄청 좋아하긴 했는데 그게 꿈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장래희망 적는란에 저는 항상 현모양처라고 적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시절만 해도 대통령이나 과학자 같은 고전적인 장래희망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다양한 장래희망들이 등장하던 시절이었으니 현모양처라고 쓰는 사람은 언제나 반에서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애들이 놀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도 뭐 상관없었어요. 애들이 놀린다고 해서 바뀔 거였으면 꿈이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계속 그 꿈은 유지됐지만 제가 생각하는 현모양처라는 것의 의미도 조금씩 달라져 있었던 것 같아요. 현모양처라는 것의 해석이 달라진 만큼 저 역시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 밥하고 살림하는 걸 배웠다기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요즘은 능력 있는 여자가 최고의 현모양처 아니겠어요? 대학도 꽤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대학 들어가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희 때는 대학 가서도 다 열심히긴 했지만 돌이켜봐도 저 스스로 당당하게 정말 열심히 했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고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저는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답니다. 대학 졸업하던 그 해에 바로 입사에 성공했고 입사 후에도 다들 인정하는 일벌레로 살았어요. 입사 10년도 더 지난 지금 저는 입사 동기들보다 높은 직급,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니 꽤 성공한 30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아직 결혼은커녕 지난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모태솔로란 말은 아니에요. 간간히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로 발전한 사람은 없었단 거죠. 능력 있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우픈 현실인 거예요. 이러다 곧 40 되겠다는 생각에 진짜 40은 넘기고 싶지 않아서 결혼정보회사 같은 곳이라도 등록을 해볼까 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그동안 저를 만났던 남자들이 하나같이 제가 너무 깐깐해서 그게 부담스럽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광고를 하고 다닌 것도 아니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나서 회사 안에서는 이제 더 소개팅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혼정보회사가 싫으면 취미라도 가져야 하나 싶은 찰나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지 뭐예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 직전에 저희 집이 이사를 하는 바람에 중학교부터 아예 다른 동네에서 다니다 보니 초등학교 친구들과는 자연스레 연락이 끊겨졌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친했던 친구 한 명이랑 연락이 됐고 그 친구를 통해 동창회 소식도 알게 된 거예요. 회사 사람들이 아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연스럽고 좋은 기회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반갑게 생각하며 당연히 나가기로 한 거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어울려볼 작정이었는데 초등학교 동창회라니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제가 초등학교 동창인 남편을 만나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또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초등학교 시절 남편과의 기억은 그리 아름답지 않아요. 남편은 저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개구장이었던 데다 유명한 마마보이였기에 당시 제가 제일 싫어하던 아이였거든요. 초등학교 시절 이름만큼 놀리기 좋은 것도 없잖아요. 남편과 제가 이름이 비슷한데 그걸 갖고 애들이 남편과 저를 많이 엮어서 놀리곤 했었는데 제 꿈이 현모양처였다는 것도 놀림감이 되곤 했으니 커서 너네 둘이 결혼하면 되겠네 하는 식으로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은 그게 쑥스러웠는지 괜히 저를 더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도 어렴풋이 그런 눈치를 채곤 있었지만
그래도 괴롭힘 당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20년도 더 지나 다시 만난 남편이 저를 단번에 알아보면서 아직도 꿈이 현모양처냐고 묻는 거 있죠? 사실 제가 크면서 얼굴이 좀 변하기도 했고 졸업하고 아예 교류가 없었으니 연락이 됐던 친구 외에 저를 알아보는 친구는 남편 딱 하나였답니다. 저를 바로 알아보고 또 그 옛날 초등학교 시절의 저를 기억해줬다는 것만으로도 반갑고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좀 설렜다고 해야겠죠. 그렇게 다시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몇 번 만나다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리 제 꿈이 현모양처였다거나 아무하고나 결혼만 하면 된다는 건 아니었고 남편이 뭐랄까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게 제게는 매력 어필이 되었다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여전히 마마보이 티를 못 벗은 거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챙겨주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저였기에 그런 남편이 싫지 않고 오히려 좋았던 이유가 됐던 거겠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연애할 때 느꼈던 것보다 시모 극성이 훨씬 심하긴 하더라고요. 시모도 시모고 남편도 엄청난 마마보이라는 게 실감이 났고 그제야 초등학교 시절 제가 남편을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들이 다시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외모도 괜찮고 조건이 나쁘지 않은 남편이 여태 결혼을 못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제가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다가 벗겨지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죠. 그때 그 시절은 20년 전이었으니 그동안 제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이 미화가 됐겠어요. 저는 그걸 추억이고 설렘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모는 여전히 남편을 초등학생 취급을 하며 싸고 돌았고 거의 매일 통화를 하더군요. 제가 본 게 그 정도니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하는 날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 결혼한 후에도 남편의 근황에 대해 시모가 모르는 게 없었죠. 예를 들어 남편에게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라거나 뭐 그럴 때는 시모가 새벽같이 전화해서 남편한테 입을 옷을 골라주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도 해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 맡은 적이 있었는데 시모가 전날 밤 전화를 해서 둘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는지 한참 전화기를 붙들고 있더니 남편이 갑자기 시모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내일 중요한 발표도 있는데 손톱 잘 안 나온 게 자꾸 신경 쓰여. 나 손발톱도 깎고 귀청소도 해야 하니까 내가 지금 잠깐 엄마한테 갈게. 어? 정말? 엄마가 온다고? 내가 가면 되는데. 알았어. 엄마, 그럼 빨리 와. 뭐야, 지금 어머님이 오신다는 거야? 이 밤에? 내가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중요한 일 앞두고 예민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고 엄마가 오겠대. 시모는 그렇게 통화를 하고는 저희 신혼집에 오셔서 진짜 남편 손발톱 깎아주고 귀청소해주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다. 그러고 싶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역시 엄마가 귀 파주는 게 제일 시원해. 자긴 이렇게 안 해주잖아. 자기가 못 해주는 거 엄마가 와서 해주고 가셨는데 뭐가 문제야? 하긴 뭐 저한테 운전해달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시모가 직접 오신 거니 그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희 엄마한테 나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웃으시던데 사실 저는 당시에 하나도 안 웃기고 기가 막혔어요. 진짜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시모가 아들한테 그 정도로 극성이면 며느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많다고 하던데 그렇진 않았어요. 어찌 보면 그것도 다행인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시모가 저를 엄청 예뻐하셨거든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본다 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셨고요. 친척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도 많이 하셨다 하시면서 잘해주셨어요. 그러니 남편과 시모가 그렇게 유난을 떠는 게 가끔 너무 이해도 안 되고 놀라울 때가 많았지만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오는 게 있다고 하긴 좀 애매한 뭐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결혼해서도 저는 여전히 회사 일을 열심히 했어요. 말했듯이 제가 생각하는 현모양처는 집안일 잘하는 것으로 내조하는 아내가 아니라 능력 있는 아내가 되는 것이었으니 결혼했다고 해서 회사 일을 소홀히 하진 않았죠. 오히려 다른 곳에 신경 쓸 게 없으니 더 안정된 상황에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본사에서 근무하던 제가 갑자기 마트로 발령이 난 거예요. 사실 저는 본사에서 하고 있던 일이 좋았고 마트로 가기 싫었는데 까라면 까야지 별 수 있나요? 위에서 하라는데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던 일이 지겨워진 것도 아니고 한창 재밌게 일할 때였기에 갑자기 부서가 바뀌는 게 싫기도 했지만 사실 마트 일이 빡세다고 해서 그게 더 싫기도 했어요. 제가 워커홀릭이긴 하지만 제가 기획했다거나 맡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그랬던 것이지 저라고 내키지 않는 일까지 무턱대고 다 열심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거기다 시모가 제가 마트로 발령이 난 걸 두고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러서 좌천당한 것 마냥 얘기하면서 엄청 실망하고 싫어하는 티를 많이 내는 거예요. 마트라면 그 관리직 같은 걸로 가는 거지? 사람을 부리는 자리 말이야. 그럼 승진한 거니? 처음에는 그렇게 기대 섞인 말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원래 하던 일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책상에서 하는 일이야 다 똑같은 거 아니겠니? 근무하는 곳만 마트로 옮겨지는 거고 말이야. 그게 아무래도 제 발로 뛰어다니며 봐야 할 잡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전이랑은 여러모로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본사에서 가만히 앉아서 고상하게 일하던 사람을 그런데 보내서 험한 일 시키는 거야? 그거 그냥 좌천당한 거지. 좌천이야, 좌천. 이 헛똑똑아. 넌 그걸 여태 모르니? 그러면서 난리를 치시는데 아니 아무리 거기서 힘들게 일해야 하는 저보다 자기가 더 싫겠냐고요. 그리고 무턱대고 좌천 취급하는 것도 짜증났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잔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매사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진 제 일을 엄청 존중해 주셨고 제가 회사 다니는 맞벌이 부부라는 것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시댁에 잘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제가 마트로 발령이 난 이후로는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제 근무지가 마트라는 것을 핑계 삼아 퇴근 시간 전에 연락을 하셔서 장 볼 것들 목록을 보내시며 시댁으로 호출하시질 않나. 휴일에도 전에 없이 시댁으로 불러 밥 먹자고 하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제 일이나 저 자체를 존중해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제가 출근하는 지점이 시모가 원래부터 다니던 마트이긴 했어요. 시댁 근처에 대형마트가 3군데나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마트가 시댁에서 가장 가까웠거든요. 그렇긴 해도 세일 기간에 따라 동네 친구분들이랑 같이 여기저기 마트를 골라다니셨던 것 같은데 제가 시집 온 후에는 우리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 마트로 가줘야지 하면서 저희 마트만 다니셨던 거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거의 매주 그렇게 마트 쇼핑 셔틀을 시키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셔틀을 시키시는 게 더 나았던 게 아닌가 싶었던 일이 있었답니다. 시모가 모처럼 동네 친구들이랑 마트에 오셨던 모양인데 그때 제가 마침 계산대에서 캐셔 일을 하고 있었던 덕분에 제가 먼저 시모를 알아보고 인사드렸죠. 어머니, 오랜만에 마트에 나오셨네요. 친구분들도 같이 오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자기 며느리야? 자기 며느리 대기업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여기 마트에서 캐셔 보는 거였어? 하긴 뭐 이 마트가 대기업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닌 건가? 에이 그래도 마트 캐셔 보는 며느리 대기업 다닌다고 했던 건 너무했네. 그게 원래 본사에서 일하는데 잠깐 파견 근무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는 거야. 제 면전에서 시모 친구들이 그러면서 웃는데
비웃는 것 같은 뉘앙스가 너무 분명하게 느껴져서 저도 많이 무안했어요. 그러니 시모는 오죽했겠냐고요. 뭐 어쩌고 하면서 둘러대던데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들어도 그냥 변명 같고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며느리 과대 포장해서 자랑하다가 들통난 사람 같은 거예요. 얼굴이 시뻘겋다 못해 곧 터질 것처럼 달아오른 시모는 허둥대느라 장본 것들을 장바구니에 넣다가 다 떨어뜨리고 흘리고 그러기까지 하더니 도망치듯 마트를 나가시더군요. 그리고 이후로 시모의 시집살이는 더욱 혹독해졌고 걸핏하면 저와 제 일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저를 긁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제 마마보이 남편은 아프기까지 하시네요. 제가 남편이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걸 매력적이라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손이 많이 가는 데다가 허약한 체질까지 갖춰주셔서 환절기만 되면 연례 행사처럼 독감에 걸리거든요. 여름 될 때도 그런다니까요. 하여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매일같이 통화하며 남편을 살피는 시모인데 환절기가 되니 더 난리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제게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 온갖 참견을 다 하셨는데 남편이 독감에 걸렸으니 몇 배로 더 심해지시는 거예요. 엄살 많은 남편이 시모한테 병원 가기 싫다고 애처럼 징징거리더니 시모는 저더러 약국 가서 무슨 약을 사다가 어떻게 먹이라고 처방까지 내려주던데. 그러니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계속 어리광 부리며 엄마가 해주는 죽 먹고 싶다 어쩌고 하더라고요. 아픈 거고 뭐고 간에 진심 뒤통수 한 대 갈겨주고 싶었어요. 제가 마트로 발령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시모가 직접 저희 집으로 죽을 갖다 주시곤 했었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졌으니 당당하게 저를 시댁으로 호출하시는 거죠. 예, 내가 죽 다 끓여놨으니 넌 와서 가져가기만 하면 돼. 우리 아들이 내가 끓여주는 죽이 먹고 싶다니 어쩌겠니? 이건 뭐 장가를 보내도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 가야 하는 건 똑같으니 원.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시모의 당당하고 짜증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괜히 주눅이 들어 죄인된 기분으로 시댁으로 가서 시모가 끓여놓은 죽을 가져오려고 했죠. 근데 죽만 가져가라던 시모는 다른 요구사항도 꺼내놓는 거예요. 남편이 특히 편도선이 약해서 평소에도 조금만 피곤하면 목부터 아픈 사람인데 독감에 걸렸을 때도 목이 제일 심하게 아프곤 하거든요. 그래서 시모가 늘 도라지청을 챙겨주셨는데 그걸 갖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제 너도 도라지청 정도는 네가 직접 만들어서 해먹일 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온 김에 도라지청 만드는 법도 배워가거라. 뭐해? 얼른 손부터 씻고 이리 와. 그날 저도 일이 많아서 피곤해 죽을 것 같은 몸 이끌고 겨우 시댁에 간 건데 시모에게는 더 이상 제가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니 일이 힘들었다는 소리도 못하고 꼼짝없이 시모에게 도라지청 만드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중간에 메모 안 한다고 야단까지 맞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시모가 직접 끓인 죽에 시모가 처방해준 약을 먹이고 시모가 알려준 대로 만든 도라지청도 태워 먹였지만 남편의 독감은 더욱 극심해졌어요. 아무래도 쉽게 나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아침부터 몸이 그렇다고 시모한테 엄살을 부리니 시모가 전화로 저를 바꾸라고 하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 병원에 데려가서 영양주사라도 좀 맞춰야겠다. 너 하루 종일 출근하지 말고 네 남편 데리고 병원 가서 주사 맞히고 그거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와서는 옆에 붙어 앉아서 간호 좀 해라. 어머니, 이 사람 상태가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혼자 병원도 못 갈 정도로 몸을 못 가누는 것도 아니고 운전하는 게 좀 그러면 택시 타고 가도 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출근을 안 할 순 없어요. 아니, 정말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애도 아니고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고 또 정 그렇게 걱정이 되면 출근할 곳도 없는 시모가 직접 하면 될 것이지
그걸 굳이 저한테 회사 일까지 미뤄가며 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시모가 티나게 저를 무시해도 웬만한 건 다 해드리려고 했지만 그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딱 잘라서 그럴 수는 없다고 하고 출근했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다고 시모가 잔뜩 화가 나서는 마트로 직접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전 그날도 캐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계절이 바뀔 때라 그러는지 아침부터 손님이 많아서 가뜩이나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누군가 성큼성큼 제게 다가오는 게 느껴지나 싶더니 시모가 잔뜩 화난 얼굴로 저를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며 금방 제 코앞까지 다가와서는 그 큰 마트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질 큰 소리로 그러시는 겁니다. 네 인연? 네가 시애미 말이 말 같지 않다 이거야? 동네 마트에서 이딴 시덥지 않은 일이나 해서 푼돈 겨우 버는 주제에 그런 년이 사리분간도 못하고 서방 섬길 줄을 아나 시애미 말에 고분고분하길 아나. 내가 오늘 니년 버릇 제대로 가르칠 작정으로 왔다. 그렇게 막말까지 해가며 난리를 치더니 제 멱살을 잡으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모든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무엇보다 저는 제 일터에서 일을 하는 중이었고 어느 때보다도 바쁜 중이었기에 그게 제일 화나고 짜증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예의 차려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솔직히 집이었다거나 뭐 다른 곳이었으면 저도 그런 막말 듣고 바로 들이받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직장이잖아요. 그러니 최대한 좋게 말하려고 한 거예요. 어머니, 일단 이 손부터 좀 놓고 말하세요. 어머니도 보시다시피 지금 너무 바쁜 중인데 여기서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일단 놓고 저랑 다른 곳에 가셔서 말씀 나누세요. 왜? 네가 잘못한 건 아는 모양이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부끄러운 걸 아는 년이 그런 짓을 해? 어머니, 제가 부끄러울 짓 한 게 뭐라고 그러세요? 전 그런 거 없고요. 다만 다른 사람들도 계시고 저희 직원도 일하는데도 방해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모는 보는 사람들이 많거나 말거나 간에 아니 구경꾼이 많아서 더 신이라도 난 것처럼 제가 말리는 걸 뿌리치며 더 심하게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산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얘가 제 며느리인데 지서방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건 나 몰라라 빼팽개치고 일하러 나온 년이라고요. 심지어 시임엔 제가 남편 돌보라고 일부러 전화까지 했는데 그 말 무시하고 이러는 년입니다. 지 남편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며느리 어떻게 두고 보기만 하겠어요? 버릇을 잘 가르쳐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무슨 하소연하듯이 동의와 공감을 강요하는데 진짜 어이없는 게 저는 단 한 번도 남편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시모 혼자 거품 물어봤자 듣는 사람들 반응이 시원찮으니 시모는 점점 약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저를 못된 년, 못된 며느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시모와 함께 저를 비난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시모 가만히 두고 보다간 더한 소리도 지어내어 억지를 부릴 것 같았고 솔직히 그쯤 되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몇 마디 했어요. 어머니, 제가 언제 남편보다 더 일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퇴근하고 밤늦도록 남편 보살피고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남편 돌봤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출근을 안 하고 남편을 챙기라고 하시냐고요. 그 정도로 심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도 충분히 병원 갈 수 있는데 그건 어머니가 억지를 부리시는 거죠. 이것 좀 보세요. 이 년 이게 이렇게 당돌하고 되바라진 년이라고요. 지금 네가 뭘 잘했다고 심오하는 말에 토를 대고 하나하나 말 대답하면서 꼬투리 잡는 게야? 내 말이 뭐가 틀렸다는 거야? 네 서방 아파서 누워있는데 이깟일 하겠다고 기어 나와놓고 뭐가 아니라는 거냔 말이다. 어머니, 제가 하는 일 자꾸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중요한 제 일이고 아이고 중요한 일은 무슨 누가 들으면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예,
너 진짜 웃긴다. 기껏 마트에서 캐셔나 보는 주제에?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너무 바빠요. 보면 모르시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지금 다들 소중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네? 제가 따지듯이 말하니 제가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만 있을 시모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중간중간 말 잘라먹고 끼어들고 그랬지만 저도 악착같이 시모 말 잘라먹고 제 할 말 다 했죠 뭐. 제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시모는 제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약이 올라서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대는 겁니다. 이년 이거 봐. 시모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못 배운 티를 이렇게 내는 거냐? 사람들 앞에서 시애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가 여기서 이러시는 것도 배운 사람이 할 짓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짓? 너 지금 짓이라고 했냐? 이게 지금 시애미한테 짓이라네, 짓? 어머님 지금 하고 계시는 행동은 짓이란 소리 나오게 하고도 남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시모가 뒷목 잡는 신용까지 했지만 저 역시 호락호락 물러서진 않았어요. 그러니 시모는 그야말로 뚜껑 열렸는지 분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갈 때까지 가려고 하더라고요. 네가 기어이 매를 부르는구나. 네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어? 당장 집에 가서 네 서방 보살피겠다는 소리 나올 때까지 내가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겠어. 알겠니? 시모는 멱살로도 모자라 제 뺨이라도 올려칠 작정인지 손에 번쩍 드는 거예요.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르니 마트 보안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저를 에워싸며 제게 달려들려는 시모의 팔을 꺾고 바닥에 눕혀버렸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그런 장면이요. 말하자면 보안 직원들은 매뉴얼대로 한 거죠. 저희 마트 보안 직원들이 말이 보안 직원이지 사실은 사설 경호업체와 계약을 맺고 고용한 외주 용역이라 경호 매뉴얼대로 한 거거든요. 마트에 간혹 험한 일들도 일어나서 보안 직원들을 경호업체 직원들로 대체하고 있었는데 그 보안 직원들이 저를 보호한 것이고 그러면서 제게 그랬던 겁니다. 부점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마트 부점장으로 발령이 났던 거예요. 제가 본사에서 하던 일이 상품 기획이었는데 저희 팀에서 기획한 상품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마트 운영과 관련해 제가 몇 가지 건의한 것들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제안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보지 않겠냐며 부점장 권한까지 부여해서 발령을 내주셨던 거죠. 제가 내놓은 제안이긴 하지만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일이 많을 거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에 승진이고 뭐고 다 떠나서 솔직히 좀 꺼려졌던 거였어요. 상품 기획처럼 창의적인 일이 아니라 신나게 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었고 여러모로 망설여졌지만 이 일을 잘 해낸다면 이후로 제게 훨씬 큰 보상이 있을 것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어쩌겠어요. 이미 발령이 그렇게 난 것이니 열심히 해야죠. 제가 또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제대로 해야 하는 성격이니 발령만 나고 정식 출근을 하기도 전부터 마트에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저 나름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마트 블랙리스트를 확인한 거였어요. 진상 고객들과 블랙 컨슈머들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제가 제안한 것들 적용하기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저희 시모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더라고요. 시모가 저희 마트에 자주 다니신다는 건 알았지만 블랙리스트라뇨. 제가 마트로 발령난 것을 두고 난리를 치실 때 마트 직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시긴 했어도 설마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 시모 이름을 발견하고 엄청 충격을 받았었어요. 시모는 환불, 반품, 교환 등 블랙 컨슈머로도 다양한 업적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냉장이나 냉동식품들 카트에 넣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아무 진열대에나 놓고 가고
직원들에게 무례한 반말이나 갑질, 심지어 절도까지 그야말로 화려한 진상짓을 한 것으로 블랙리스트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악질 진상이었던 겁니다. 절도를 하려다 걸린 게 한두 번도 아닌데 걸릴 때마다 몰랐다고 발뺌을 했고 훔치려고 했던 것들이 그리 고가의 물건도 아닌 자잘한 것들이어서 늘 애매하게 처리가 됐던 것 같은데 엄연히 절도는 절도인 거잖아요. 그것도 상습절도인데 그건 죄질이 보통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시모가 제게 장보기 셔틀을 시켰던 게 그런 식으로 절도를 하려다 걸려서 일정 기간 출입정지를 먹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 기간에 제게 그렇게 셔틀을 시키셨던 거예요. 블랙리스트도 엄연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로는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거든요. 대응 매뉴얼까지 준비해야 할 정도의 단골 진상일 경우에만 교육용이자 대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기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고객의 수가 그리 많진 않았는데 그중에서도 시모는 상당한 이력들로 아주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사실 처음 저희 마트 블랙리스트에서 시모를 발견하고 놀라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남편은 꿈에도 모를 텐데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던 거죠.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회사 내부 정보를 회사 외부 사람에게 공개하는 게 석연치 않았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시모의 개인 신상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일이 더 커지는 건 막아야겠다 싶었고 시모에게는 일종의 경고 차원이라도 이야기를 할까 싶기도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부점장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 시모에게 알려지는 게 싫었어요. 가뜩이나 진상인 시모가 제가 부점장이라는 걸 알고 더 심하게 진상을 부리진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했고 제 권한을 악용해 블랙리스트에서 빼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까봐 그게 두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제가 부점장으로 마트에 와 있다는 것을 시모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부점장 발령을 받은 제가 최근 캐셔 업무를 집중적으로 봤던 것은 전반적으로 마트가 돌아가는 흐름을 파악하고 싶었고 또 이번 시즌 반응이 좋은 물건, 잘 나가는 상품들을 파악하고 고객과 직접 부딪히는 현장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캐셔 업무만큼 직접적으로 고객을 대면하는 일이 없으니 그 일부터 시작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시모가 저를 찾아와 또다시 그런 진상짓을 벌인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저희 직원들, 고객님들 모두 다 시모를 비난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누가 봐도 며느리 세대인 젊은 고객님들은 물론이고 시모 또래이거나 조금 더 젊더라도 며느리를 봤을 법한 세대의 고객님들까지도 다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시모와 며느리 사이의 시시비비뿐만 아니라 진상 고객과 마트 직원 사이의 일이기도 했던 거잖아요. 시모는 어느 쪽에서도 공감을 얻을 수 없었고 시모의 진상짓에 눈살을 찌푸리며 영상 촬영까지 해주시는 고객님들도 여러 분 계셨을 정도였어요. 보다 그분들이 그 영상을 제게 보이며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내가 찍은 영상에 저 사람 진상짓 다 찍혔으니 시모고 뭐고 봐주지 말고 신고해요. 신고가 대수야? 고소도 해요. 내가 증거자료 다 넘겨줄게요. 맞아요, 맞아. 저런 사람은 한번 봐주면 또 저럴 거야. 나도 증인도 하고 증언도 해줄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말해요. 정말이지? 뭐 저런 사람이 다행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둘러싸고 있던 마트 고객님들께서 다들 한마디씩 하며 시모를 비난하고 제 편을 들어주셨는데 시모 귀에는 그런 소리보다 보안 직원들이 저를 두고 부점장이라고 불렀던 것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다들 좀 조용히 해봐요. 예, 저 사람들이 지금 너한테 부점장이라고 했니? 네가 부점장, 그러니까 이 마트 부점장이라는 거야? 부점장? 정말이냐? 시모는 그렇게 제게 부점장 소리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대묻던데 저는 그런 시모가 한심해서 아무 대꾸도 안 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그 꼴이 어처구니 없었을 테니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그제야 시모 귀에도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사람들이 했던 말들도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신고라니, 고소라니, 그것도 무슨 소리야? 너 설마 그럴 건 아니지? 영상? 아까 영상 찍었다고 한 사람 누구야? 그거 초상권 뭐 그런 거에 다 걸려, 알지? 나야말로 고소할 거야? 아이고,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시모의 그런 모습이 정말이지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비열하게 보였어요. 어머님은 이미 여러 번 마트로부터 출입정지 처분도 받으셨는데 잘못이 누적되면 페널티도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시는 건 너무나도 명백하고 치명적인 영업방해고 게다가 저희 마트 직원에 대한 모욕과 갑질로 판단됩니다. 부점장 권한으로 영구 출입정지 고객 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무슨 내가 갑질을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영구 출입 정지라니? 그러는 게 어딨어? 이렇게 갑자기 그런 통보를 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내부 절차가 있겠지만 이미 누적된 것들만 해도 어머님은 언제 영구 정지를 먹어도 이상한 상태가 아니시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하세요. 시모는 이미 분해서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랐던 얼굴이 이제는 불그락 푸르락하며 본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지 우왕좌왕하더라고요. 네가 부점장이면 부점장이지. 독단적으로 영구 출입 정지라니? 이거야말로 갑질 아니냐?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야. 끝까지 센 척하려고 작정했나 본데 잘못된 판단인 거죠. 시모가 그렇게 나오니 보던 사람들도 다 같이 탄식을 하며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 시모는 구경하던 사람들에게도 난리치는 겁니다. 뭐? 다들 뭐라는 거야?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이건 집안일이라고. 남의 집 사정 뭘 안다고 간섭이야? 어머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분들께 제 욕하면서 같이 비난해달라고 하셨던 분 아니세요? 그러시더니 이제 집안일이니 간섭 말라고요? 가만히 안 계시고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신 저도 제가 할 일 할 테니까요. 뭘 네가 할 일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지금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뭘 한다는 거냔 말이다. 영구 출입 정지 처분 조용히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마트에 나타나신다거나 저희 마트나 저를 상대로 어떤 일이든 벌이시려고 한다면 저도 그 즉시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희 마트에서 벌였던 절도에 대해서 다 신고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시모에게 맞서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캐셔 이모님들께서도 한마디씩 거두시더라고요. 저 옆편에 하도 진상 부려서 여기 캐셔들 중에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아니래. 새로 오신 부점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제발 여기 발도 못 들이게 해주세요.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분들까지 들고 나서니 아까 진상짓 한 걸로 신고 고소 얘기할 때랑은 확실히 다른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겁을 먹긴 먹었는지 시모도 꼬랑지를 확 내리는 거죠. 아니, 내가 무슨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시모는 그렇게 발뺌하듯 얼버무리더니 저한테 바짝 다가서서는 무슨 은밀한 이야기라도 하듯이 속삭이는 거예요. 예, 일단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저쪽으로 가서 따로 얘기하자꾸나. 어머니, 그러게 제가 처음부터 그러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일단 다른 직원에게 제가 맡았던 곳 캐셔 일을 부탁하고 시모랑 휴게실로 갔고 시모는 그렇게 둘만 있게 되니 어떻게든 시모의 권위를 내세워 저를 구워 삶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는 모르는 그러나 나는 알고 있는 남편의 일에 대해서도 폭로해버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정말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그 아들,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거 아세요? 뭐? 음주운전이라니? 그놈이 지 애비 그 꼴 난 거 보고도 그 미친 짓을 똑같이 했단 말이냐? 정말이야? 사실이냐고? 어머니, 제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해요? 저한테도 꽁꽁 숨기고 있다가 얼마 전에 들키고 지금 몸살 나서 누워있는 거라고요. 사실이에요. 남편이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시부가 먼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1년이 된 상태였으니 시모가 더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저희 시부가 택시기사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됐으니 그건 생계랑 직결되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었고 그때 시모는 물론이고 남편도 자기 아버지인 시부에게 엄청나게 난리를 쳤었단 말이죠. 아버지가 생각이 있냐 없냐 사람이라도 해쳤으면 어쩔 뻔했냐 실업자 돼서 우리 엄마만 고생시킬 거 아니냐 하면서 아주 길길이 날뛰면서 시모랑 같이 시부를 쥐잡듯이 잡았었다고요. 물론 그땐 시모나 남편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부가 잘못하신 거죠. 음주운전이라뇨. 근데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는 남편이란 인간이 지도 똑같이 사고를 친 거죠. 남편 놈도 시부랑 똑같이 면허 취소 1년이 나왔어요. 저한테도 말도 못하고 있다가 제가 남편 핸드폰에서 사진 한 장 옮겨받는다고 남편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 경찰에서 문자 오는 게 미리 보기로 떠서 알게 된 거랍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다치게 하지 않은 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다행이지만 음주운전이라뇨. 시모도 다른 거 뭐 다 필요 없고 아들 얘기에 뒤로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이 미친놈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유 내가 못 살아. 네, 저도 그 미친놈한 소리까지 해가며 엄청나게 난리치고 어머니 아들이 저한테 싹싹 빌어서 지금 겨우 제가 참아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몸살도 몸살이지만 그래서 더 아픈 걸지도 몰라요. 뭐야? 그럼 그놈 그거 아프다는 것도 꾀병이란 소리야? 이놈은 그냥? 꾀병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유로 더 아픈 걸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인간 보살펴주고 있었던 건데 제가 뭘 더 얼마나 잘해줘야 하냐고요. 남편이 시모가 알면 자기 죽는다고 난리를 치면서 싹싹 비기도 했었지만 사실 저도 일이 더 커져서 시모까지 난리치는 꼴 보고 싶지 않기도 해서 비밀 지켜주고 있었던 건데 시모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저도 더 이상 비밀 지켜줄 이유 없고 알 건 아셔야 된다 하며 다 폭로한 거죠 뭐. 그랬더니 시모 완전 뒤집어져서 마트 연구 출입 금지고 나발이고 바로 달려가시던데 보나마나 저희 집으로 남편 잡돌이 하러 가시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시부가 사고쳐서 1년 동안 일도 못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계시는데 처음에야 좀 기가 죽어 계시는 것 같더니 슬슬 본인 잘못한 거 잊으시고 시모 부려먹는 시부 때문에 시모가 아주 속이 뒤집어지고 있을 텐데 그 와중에 아들놈이 똑같이 음주운전 사고라뇨. 시모는 시부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면 아주 치를 떠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음주운전을 잠깐이라도 언급하면 음주운전은 인간 말종들이나 하는 아주 몹쓸 짓이라고 열내시며 10분 이상 열변을 토하실 정도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남편 일 다 폭로하며 내지르긴 했는데 사실 음주운전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시모가 지금 여러모로 극도로 날카로워진 상황인데 남편 몸이 많이 안 좋긴 하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진짜 이런 것이 애증인가 봅니다. 결국 회사에 얘기해놓고 어쩔 수 없이 저도 뒤따라 집으로 갔지 뭐예요. 제가 도착했더니 이미 시모가 남편 잡돌이 시작해서 쥐잡듯이 잡고 있었죠. 시모는 남편의 무슨 미취학 아동 다루듯이 나무라고 있더라고요. 이 미친놈아, 네가 입에 있으면 말을 해봐. 음주운전? 네 아버지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더니 그 짓을 네가 해? 네가 정말 정신이 나간 게지? 이놈 이걸 어떻게 해야 해?
엄마, 잘못했어요. 진짜 딱 한 번 실수한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 지금 진짜 몸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만 보라고 해요. 이놈아? 그만해? 어떻게 그만하라는 거냐? 너 지금 이것도 다 꾀병이지?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꾀병을 부려? 네가 유치원생이냐 초등학생이냐? 네가 이러면 나도 그렇게 대해주는 수밖에. 무릎 꿇고 손 들어. 엄마, 진짜 나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애도 아니고 엄마 진짜.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지? 네가 한 짓이 어떤 짓인데? 네가 아주 오늘 내 손에 얼마나 맞으려고 일어나? 남편 손에 거스러미 하나만 잃어도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유난을 떨며 남편을 감싸던 시모였는데, 음주운전이라는 게 사실 생명이랑 직결되는 문제이니 그렇게 난리치는 게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몸도 아픈 사람을 꿇어 앉혀놓고 손까지 들게 하고는 뭐라고 하면서 등짝도 계속 때리더라고요. 맞아도 싸다 싶어서 좀 지켜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말려야겠다 싶어서 일단 말리기로 했어요. 어머니,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이 사람 꾀병은 아니고 진짜 몸이 아프긴 해요. 열도 많이 났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세요. 제가 그렇게 시모를 말리니 만날 엄마 타령에 무슨 일만 있으면 그건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뭐 그러면서 엄마 노래를 부르던 남편이란 놈이 제 등 뒤에 바짝 붙어 숨어서는 저더러 살려달라 소리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 남편 놈아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러고 있고 시모도 힘이 빠졌는지 주저앉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죠. 마트에서도 좀 난리를 쳤나요? 힘이 빠질만도 한 거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이 사고 치더니 이제는 자식 새끼마저 똑같은 사고를 쳐서 내 속을 뒤집고, 누구 하나 의지하고 믿을 사람 하나 없이 이 나이에 내 처지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아휴, 너 이 자식 정말 어쩌려고 그런 짓을 한 거야? 시모는 그렇게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에 남편놈 나무라는 소리 좀 더 하시더니 갑자기 태도 돌변해서 저더러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야 아가, 너 이렇게 회사 오래 비워도 되냐? 네?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럼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냐? 그렇게 중요한 직책 맡은 사람이 이렇게 자리 비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놈 걱정 말고 얼른 가서 회사 일 보도록 해라. 안 돼, 자기야. 가지 마. 자기 보내고 우리 엄마 나 또 때리고 막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나 지켜줘야지. 가지 마. 아이고, 이 못난 놈. 애가 얼마나 중하고 큰일하는 앤데 니깟 놈 사정 봐준다고 회사 비워서야 되겠냐? 차일 좀 들어라. 정신 차리란 말이야. 엄마야말로 갑자기 왜 이래? 이 사람 마트 발령 났다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갑자기 왜 이러냐고. 엄마, 나 때문에 많이 놀랐어?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야? 아이고, 제 남편을 정말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제 남편 정말 철딱선이다 싶으시죠? 남편은 아직 제가 부점장으로 발령난 걸 모르는 상황이었으니 갑자기 변한 시모 태도에 어리둥절하긴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하는 소리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시모한테 등짝 한 대 더 맞았죠 뭐. 네가 지금 입이 10개라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나불대길 나불대. 입 닥치지 못해? 예, 아가, 넌 얼른 가서 일해. 큰일 하는 사람이 이깟 일에 신경 쓰고 그래서야 되겠어? 걱정 말고 다녀와. 남편이 그런 대형 사고를 쳤고 시모 또한 그렇게 한심한 짓들로 저를 실망시켰지만 그래도 섣불리 남편과 이혼을 생각할 순 없었어요. 이러니 제가 애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놈 진짜 미운데 그렇게 아프고 또 기죽어 있는 걸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저놈 저거 내가 인간 만들어야지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현모양처 되는 게 꿈이라고 했던 게 이놈 이렇게 내조할 운명이었나 보다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하긴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남편 마마보이 근성부터 쫙 빼고 환골탈퇴시켜볼 작정으로
이혼 안 하고 더 잘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앞서 들으셨듯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죠. 처음 제가 대기업 다닌다고 좋아할 땐 그저 예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극진하게 대접해주세요. 마트 발령 났을 때 하도 무시를 했어서 그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시모는 그야말로 제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세요. 시댁에선 물론이고 저희 집에서도 전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거든요. 남편더러 저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네가 다 하라며 잔소리 장렬하신답니다. 전 그런 시모와 남편을 조련하는 중이에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데 무튼 시모의 남편에 대한 집착은 저절로 없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과하다 싶게 참견을 하시려고 하면 바로 바른 말 하는데 제가 그러면 시모도 바로 수긍하고 안 그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시모한테 하도 혼나니까 이제 더 이상 시모를 의지할 수도 없고 그러니 마마보이 노릇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긴 한데 대신 그걸 저한테 다 의지하려고 하지 않도록 남편도 교육 중이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지만 남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은 명확히 해주면서 말이에요. 시모는 이미 얼굴이 팔렸으니 저희 마트에는 못 오고 다른 마트 다니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진상짓 하지 말고 정상적인 고객님 되시길 바라네요. 가끔 저희 마트에만 있는 물건 같은 걸 얘기하면서 대놓고 사다 달라 말은 못하고 빙빙 돌려서 변죽만 치시곤 하는데 그럴 때면 저는 무슨 말인지 빤히 알지만 그러시도록 좀 뒀다가 한참 뒤에야 그럼 제가 사다 드리겠다 하면서 선심 쓰고 그럼 시모는 또 고마워 죽겠다고 하고 그러세요. 지난 일들 생각하면 지금도 한 번씩 화딱지가 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답니다. 여러분, 전 이렇게 현모양처의 꿈을 이뤄가며 살고 있어요. 그런 남편이랑 뭐하러 같이 사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제 선택이고 이렇게 결심한 이상 저는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물론 앞으로야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일이 없겠지만 다시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잘할 거고 말이에요. 각자 자기에게 맞는 삶이 있는 것이니 이게 제 삶인 것 같아요. 전 이게 행복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제 선택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도 모두 이루고 싶은 것들 이뤄가는 삶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